상계 주공 아파트 오늘 그 마지막이죠. 이 상계 주공 아파트를 이제 실제 오늘이 10월 5일인데 다음 주 월, 화, 수 동안에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져서 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보다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보면 이 온비도 화면을 이게 보면 온비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찾으려면 이렇게 부동산을 클릭하면 좌측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예, 부동산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클릭하면 물건 검색기 누르면 이와 같이 창이 바뀌죠. 여기서 이게 상계 주공 아파트니까 매각을 누르고 매각 공매, 임대 공매가 있으니까 매각을 누르고 나서 지번을 선택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화면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내 모습만 보셨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비도 화면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은 로그인 한 상태입니다. 하고 나면 부동산에 놓으면 좌측에 물건을 누르면 물건 검색을 누릅니다. 이 물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상세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상계 주공 아파트니까 여기 이제 매각을 누르고요. 그리고 지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상계는 노원구 상계동이니까 노원구까지만 선택을 하고 동까지는 상계동까지 해볼까요? 상계동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검색을 하면 상계동에 있는 공매 물건이 나오죠. 상계동에 보니까 물건이 다른 물건도 많네요. 요 물건입니다. 이 물건. 이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을 같은 경우를 보면 전용 면적이 58.1입니다. 그러면 이게 24평형이기도. 근데 이 감정평가가 4억 5천이죠? 그래, 이 4억 5천이면 이게 1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세가 얼마 가는가 제가 여러분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시세를 부조사라고. 자, 좌측에 제가 보면, 제가 창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을 3개를 갖고 운영하거든요. 모니터를. 제가 이제 창을 네이버에서 부동산 시세 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요 네이버 창을 다른 모니터에 놓고 여기는 이제 공매 물건만 여기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네이버 창에 있는 창을 가보겠습니다. 가면 이와 같이 이제 네이버를 열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동산을 누르면 네이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올려놓은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하고 여기에 이제 노원구를 찾아야죠. 노원구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계동을 찾아야죠. 상계동을 여기 있습니다. 상계동을 찾고 나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찾아야죠. 이게 아파트가 상계 주공 아파트니까 상계 주공 아파트 가면 상계 주공 아파트가 단지가 어디죠? 이거는 보면 3단지니까 3단지면 여기네요. 요 3단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면 뭘 보냐? 그 다음에는 번지까지 봐야 됩니다. 주소가 일치하는지.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 730-2죠. 이것이 이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공매 물건을 보면요. 이와 같이 보면 737이죠. 그러면 이게 3단지가,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찾고 가격 조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3단지가 맞는지를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이 물건의 지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도를. 그러면 이렇게 보면 3단지 주공이 많네요. 근데 이 3단지가 넓다 보니까 주소지가 돼요. 3단지 주공 아파트는 맞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봤는데, 그럼 3단지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동산 시세표를 가가지고 3단지의 전용 면적이 몇이냐 하면은 여러분한테만 전용 면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용 면적을 다시 공매 입찰 목록에 보면 58.01이니까 58을 선택하라면 58이 얼마냐면 58 여기 나옵니다. 이 58을 보면 선택하면 5억 5천 갑니다. 이 물건이 5억 5천이 간다는 거죠. 5억 5천. 또 58이 5억 5천 갑니다.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더. 자, 전용 면적이 59는 5억 3천, 5억 58이 5억 5천, 5억 5천, 그 다음에 5억 5천, 또 그 다음에 58이 뭐 5억 6천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시세가 5억 5천, 5억 6천 뭐 또는 이렇게 나가면 이게 또 층수가 9층이죠. 9층이고 303동이고 그러니까 303동이면 향이 어딘가 한번 봐줄까요? 303이면 권리분석은 저처럼 하는 겁니다. 본인처럼 303동을 보니까 303동이면 14, 17, 또 14 여기네요. 정남향이죠. 남향이면서 또 이게 몇 호 라인이냐면은 901호니까 1호 라인이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괜찮죠. 왜냐면 이게 왜 좋냐. 바로 역세권이잖아. 바로. 그리고 여기에 빌딩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시끄럽진 않겠죠. 이런 남향이고 이 정도면 정남향이죠. 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입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억 5천 되는데 4억 5천이니까 1억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여기에 5천 조회수가 5,730명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는 입찰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5억을 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사가지고 지금 팔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10월부터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 한 길면 6월 달까지, 더 길면 8월 달까지, 짧으면 내년 3월 달까지는 조정구분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면 바로 팔지 말고 한 1년 정도만 가지고 있다 보면 한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건축도 들어갈 수 있는 연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투자. 어쨌든 이런 물건은 우량한 가치가 있고 대단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도 되고 재건축해도 되고 그 가치는 무한하다. 자, 그리고 이러한 걸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물건 세부 정보 같은 경우는 이거와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좀 보시면 돼. 감정평가서를 보면, 눌러보시면, 이 감정평가서가 이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감정평가서도 이 컨트롤 이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게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전용 면적이라든가 과거에 이 거래됐던 내용이라든가 또는 위치라든가 또 이 내부 평면도 이 방이 2개죠. 24평짜리니까.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이게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요 부분을 이제 보면 이제 내려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X를 치겠습니다. X를 치고 이 운비도를 화면을 다시 왜냐면 이게 이제 크게 해놨더니 요거를 크게 해놨더니 이게 X가 안 되네. X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이제 떠서 놓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원비드 화면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저쪽에 켰더니 너무 크게 해놨더니만 이게 그 원비드가 예, 감정평가서가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러죠.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물건을 자 여기 보면 그거 물건을 누르고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번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 그 다음에 그 노원구 상계동 선택한 다음에 제가 검색을 해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 상계 주공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 상계 주공 아파트에서 이게 좀 전에 이제 감정 평가서를 갖고 이제 그 확인했다면 키워보게 감정 평가서를 확인했다면 제가 갑자기 감정 평가서가 X가 돼야 되는데 X가 안 돼가지고 잠깐 긴장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시간도 뭐 1시 벌써 1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그 1시 그 3분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봤다면 감정평가서도 왜냐면 경매 감정평가서보다 공매 감정평가 잘 돼 있으니까 감정평가서를 잘 보시면 현장에 가기 전에 그 물건이 현황이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건 세부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전체가 매각이 되는 건지 일부 지분이 매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재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압류산 정보를 누릅니다. 그러면 임대차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등기부 내용이 나오죠.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 신한은행 근저당이 2011년 12월 16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13년 6월 25일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없죠. 근데 이런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채권이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는 채권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요 임차인이 대의 변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꼭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입찰 정보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까지 입찰 정보가 나오네. 여기에 공매재산 명세가 경매로 따지면은 그 매각 물건 이제 그 물건 명세서입니다. 공매재산 명세에서 이렇게 요걸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공매재산 명세가 나오는데 명세서 인쇄를 누르고 이 인쇄소를 누르게 되면 인쇄를 안 하고 열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공매 위임관서가 도봉세무서고 관리번호는 2018-02365-001 공매 공고일은 2018년 8월 8일, 배분요구 종기는 2018년 9월 27일이 되고 공매재산 주소. 그 다음에 이거는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겁니다. 그때 보면 그리고 요거는 임차인이 직접 권리신고를 한 거거든요. 임차인이 보니까 2010년 6월 20일이고 확정일자는 2013년 6월 25일이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은 2013년 6월 21일이 되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2013년 6월 25일 당일 주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회사 이 말소기준금보다 후순위라 이 사람은 대항력은 없지만 이런 경우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는 이비 상환하고 형식적으로 근저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분 요구를 안 했잖아 이렇게. 이런 경우는 채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신한은행에 확인을 하든가 또는 공매 담당자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대의 변제할 수 대의 변제라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고 하지만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있는 이제 그 임차인 등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의 변제하면 언제까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 변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통 한 5억 정도 매각이 되면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1억 5천이고 요거까지 합치면 3억이라고 쳐도 4억 5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넘어가면 뭐 이 금액 따지니까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왜 임차인이
세금의 법정기라든가 납부기한 이런 것보다도 빠르니까 뭐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 신한은행이 말소기준권리가 채권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꼭 이때를 언제 낙찰받을 때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되지만 물론 낙찰받을 때 확인하면 더 좋죠. 근데 뭐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잔금 납부하기 전에 꼭 확인해가 이런 사실이 대의변제 임차인이 대의변제했다면 공매재산 명세서에 이 중대한 하자로 이혼해 가지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물건은 낙찰 받으면 인수할 것이 없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신한은행이 채권이 있느냐, 또 채권이 없고 임차인이 없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입니다. 이럴 때에도 제가 보기로는 뭐 임차인이 거의 배당을 다 받게 되는 거라 인수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2013년 6월 20일인데 이거보다 빠른 세금은 신한은행이 잇따르면 대항력 없으니까 얘기할 거 없는 거. 없다 그러면 노원세무서가 2억 7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 법정기일이 2014년 7월 25일이니까 임차인보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니까 이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이것도 늦고 이건 그리고 이것도 늦고 이것도 늦고 이거는 2013년 6월 30일인데 임차인의 그 확정일자는 5일이니까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설령 근저당권자가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 요구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전액 배당 받고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고 안전하게 낙찰. 이번엔 뭐냐?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될 거냐?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고 지금은 조금 조정 국면에 있으니까 저 금액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또는 거래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오를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입찰가를 결정했는데 저는 저게 5억 5천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입찰가를 주장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입찰가를 설명드리고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입찰가를 점지를 많이 해주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A, B, C, D 항상 컨설팅하는 후배분들 또는 제자분들 보면 의뢰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 다툼을 많이 하는데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권은 본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95% 낙찰받을 확률은 이런 경우는 5억 1660만 9,800만 원 정도 쓰면 이거는 95% 확률입니다. 근데 90% 정도의 확률을 가지려면 이런 경우는 5억 260만 9,800원이 되죠. 이 80% 확률 정도를 가지려면 이런 경우는 그냥 5억 260만 9,800원이고 뭐 되든 안 되든 뭐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연습해서 한번 하겠다면 그냥 4억 한 8천 정도 260만 9,800원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요. 억 단위하고 천 단위는. 그러나 요걸 잘 못 쓰거든요. 요게 요 금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등, 2등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경매에서 만납니다. 12시에서 1시까지는 경매 이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은 인터넷 방송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 네이버에서 부동산 체험 TV로 봅니다. 근데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네이버 TV는 여기서 진행을 녹화해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 마음에 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